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 한국사 요새 특히나 또 한국사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네네. 한국사 지금 한번 배워봅시다. 백이성의 나만 말하는 한국사. 자, 저희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이 코너에서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백이성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유난히 한국사가 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죠? 홍범도 예. 장군 때문에. 예, 제가 참 이 화가 많이 나는데. 네, 화 많이 납니다. 이거를 참 눌러야 되는데. 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저도 화가 나는데 예. 잘하는 분들이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솔직히. 이건 정말 제가 요즘 홍범도 장군의 빙의 되는 막 꿈도 꾸고 이렇게. 아유, 네, 우리는 자료, 근거에 의한 이야기만 합니다. 네. 에피소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데 많습니다. 예. 맞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참 순환을 당하고 그러게. 자꾸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나고 없는 역사로 취급당하고 이러는지.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왜? 도대체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잊혀진 이야기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완전히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은폐돼 버려가지고 이게 잊혀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 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미군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미군정이 들어오고 저쪽엔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삼거두가 있었어요. 세 명의 거두가 있었단 말이에요. 큰 머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광복 이후에. 예, 실제로 머리가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상거두가 있었는데 백범 김구 선생, 예, 그다음에 몽양 여운형 선생, 예, 그다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예, 그렇게 있었는데 뭐 여운형 선생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고 이 이승만 선생은 그 미국으로부터 들어왔고 백범 김구 선생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그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귀국선 타고 돌아오고 뭐 다 좋아요. 뭐 콜레라가 막 이게 번져가지고 막 이래대 다 좋은데 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순에서 이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은 그걸 반란 사건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민중항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더 앞에 나가면 48년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또 민중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46년도 5월 달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46년 5월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들어봤어요? 이거는 초면입니다. 나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조선 정판사 이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역사 공작을 잘하는지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역사를 좀 잘 아는 사람들도요. 보면 그냥 넘어가요. 뭐 위조 집회 사건이 하나 있었나 보지. 뭔가 금융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뭐 위조해서 그 했던 게 하나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파시즘의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일본이라는 이 38년도부터 45년까지 파시즘의 나라였어요.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파시즘으로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의 최고 스타들은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46년도 5월 달에 이 위조 지폐 사건이라는 거를 하나 공안 조작을 해내는 거예요. 아, 조작 사건이에요? 예. 미군정이.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네. 예, 마구 잡아들이고 거기에서 사법 살인을 해대게 되죠. 정식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죽여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조선의 이 서울의 정판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용산구에 있던 빌딩 하나에서 거기 뭐 이렇게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라고 이 판결이 난 이 사건에 조선의 모든 이 저 독립운동가들이 다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판사라는 건 건물 이름이에요? 예, 예. 정판사 건물이구나.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사건으로 다 만들어 넣었다. 예, 만들어 넣는 거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보통 이때부터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약 100여 명을 잡아 넣으면 네. 한 80명은 이렇게 막 두드려 맞다가 이렇게 그냥 나오고요. 한 20명 중에 10명은 무기징역, 뭐 10명은 징역 5년, 뭐 이런 식입니다. 아이고. 그럼 나머지 80명은 아유 뭐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뭐 실컷 조사해 보니까 증거가 없더라 이라고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이후로 네. 50년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그 무기징역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예,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이승만이 한 3, 4일 만에 서울을 빼서 달아나 버리죠. 네. 달아나고 왜 이렇게 그 인도교를 폭파해 가지고 그 못 달아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갈 때에 야 여기 있는 그 다 죽여 여기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 다 죽여 이래가지고 죽인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죽였어요. 예,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6월 25일부터 9월 한 10일까지. 한 3개월. 예, 3개월 조금 못 되죠. 예, 얼마 정도 죽였을까요? 2만. 100여 명 가겠습니다. 100여 명. 네. 저는 2만 가겠습니다. 2만. 네. 너무 적습니다. 아 저거요? 예, 24만 명입니다. 24만 24만 명. 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30만 명이라고도 주장하는데 네.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본 결과 30만 명까지는 좀 아니고 아이고. 한 24만 명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예, 우리의 국민을 네. 그렇게 한 2달 한 3개월, 2달 한 열흘 만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만큼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1948년 10월 19일 날 벌어졌던 여순 사건의 어떤 그 피해자들과 네. 그 1948년 4월 3일부터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제주 민중 항쟁의 피해자들 그리고 더욱더 그거 한 거는 오늘의 이것이 이제 포인트죠. 보도연맹원이라고 해서 보도연맹원. 네, 보도연맹원. 네. 이라고 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한 24만 명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전쟁 도중에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아이고. 국군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지역에서 이렇게 쫙 피신해가지고 낙동강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그 갔을 때까지 여기에 있던 소위 말해가지고 그 용공분자로 분류돼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죽일 때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정확한 이유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이 화를 못 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뭐냐면 그냥 손가락총으로 절마 빨갱이 이러면 가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바로 즉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어휴, 세상에.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또 끔찍한 거 아니야? 사진. 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이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휘날리며. 거기에서 지금 진짜로 돌아가신 분이어갖고 지금 저 이은주 씨가 그 영화 안에서 죽습니다. 그 왜 죽습니까? 기억에는 김수로 씨가 데려갔는데 왜 데려갔는지 잘 김수로 씨가 그러니까 김수로 씨가 그 국군 무슨 저기 보도연맹 단속반 이런 거예요. 그 단속반이면은 그 해봐서 그냥 단속하면 되는데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도연맹원이다 이러면 이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 이것 때문에 장동건이 인민군으로 전향하잖아요. 아 그래요? 보도연맹이 뭡니까 그래서? 보도연맹이 1942년도에 1942년도에 야마토 축구라고 해서 일본이 무정부주의자 뭐 그다음에 저기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합니다. 요번에 우리 쪽으로 귀순을 해주면은 너희를 다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우리 저기 그 공안 검사 오제도라는 사람이 1949년도에 요걸 아이디어를 내요. 보도연맹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회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연맹에 가입을 하면 이거를 이제 해준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사하는 거예요? 니는 이제 됐어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 됐어. 그런데 전향의 증거네. 그랬는데 아니 보도연맹에 가입하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했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왜 보도연맹을 가입하는데 좁쌀 한 대, 뭐 쌀 한 말, 뭐 비료 한 포대 이거 뭐야 이거? 또 바쳤어야 돼요? 아니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받았어. 이게 뭐지?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잘못 인정하고 들어왔으니까 그 대가로 뭐 줄 수는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사회주의를 굉장히 경멸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잘나 빠진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사품까지 줘가면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사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관에서 쌀 한 말 준다 그러면 이지선님 저기 일반 가정주부 일반 그때 당시 1948년도 49년도 그때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름만 적으면 쌀을 준다고 하면 이름만 적으면 돼. 하죠. 가입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행정 그 기관장들이 앞다투어서 막 가입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 실적 채워야 돼. 그래놓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름 적었다는 이유로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부터 그러려고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니었는데 이승만이 도망을 가면서 자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다 죽여버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시느냐고. 그럼 이름을 적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죽여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그 이승만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아까 삼거두가 있었다 그랬죠. 몽양 여운형계하고 백범 김구계를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거를 이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걸 100% 활용한 거예요. 이제 3탑에서 원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원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최초의 시도가 여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서 빨갱이라고 하는 말을
창조했죠. 이승만이. 아. 여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뭐냐면은 이 빨갱이라고 하는 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그게 뭐냐 보도연맹 사건으로까지 극대화됐고 네. 그 보도연맹 사건의 24만 명의 희생자들 거의 대부분은 뭐였냐 하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아. 그 풀뿌리 독립운동가들. 아. 독립운동 경력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로 무슨 김일성에게 부역해 김일성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김일성이한테 부역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그 자기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46년도에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에서 주모자로 몰렸던 사람이 이관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관솔이요? 이관술. 술. 예. 이관솔은 그 너무 세련된 이름이고요. 아, 네. 예, 이관술. 네. 예. 저 서울역이 북쪽에 가면 동덕 여자 고등보통학교라고 있죠. 아, 저 동덕 여자 대학교라고 있죠. 네, 네. 아유, 제가 이거 너무 흥분해 가지고. 동덕 여자 고등보통학교였을 때 네. 그때 거기 선생님이었어요. 그 사람. 아, 지금 이분인가요? 예, 예. 이관술. 아, 예. 네. 이분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을 때 남북한 통틀어서 독립운동가 중에 최고 스타였어요. 정말이에요. 최고 스타였어요. 이분이. 네. 그리고 1938년도에도 노덕수리한테 한번 잡혀가지고 같은 술이라고 노덕수리가 한번 그 물고문을 포함한 온갖 고문을 한 적이 있고 이게 이제 친일 고문 경찰 노덕술이죠. 아. 1943년도에 또 잡혀가지고 한 2년 동안 계속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46년 5월달에 또 노덕술한테 잡히는 거야. 그래갖고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는 정말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막 온갖 고문을 다 하는 거죠. 야, 너 위조했지? 너 이 위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니 그때에 다 안 죽고 무기징역이 났기 때문에 다 안 죽고 있다가 50년에 1950년 7월달에 대전 형무소에 있다가 네. 돌아가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때 학살당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예. 이관술 선생님이 그렇게 스타였는데 예. 내가 무지한 건지 예. 왜 이렇게 안 유명하죠? 아니 안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대학원 가서 알았는데. 아 그래요? 예. 와. 아니 그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라는 건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네. 아주 잘 아시는 분들도 그냥 넘어가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예. 우리의 독립운동가 예. 보도연맹 사건으로 우리의 예. 독립운동가 명맥을 그냥 다 지워버린 거네. 다 지워버린 거죠. 아. 이거 독립운동가 중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몽양 여운형 선생만 해도 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야 이 업적을 잘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도 그 모양인데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네. 이런 현실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 잘 알고 기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잊어서. 그런데 이러한 킬링 필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같은 경우에 1973년에서 1979년 사이에 약 6년간의 그 죽은 사람이 약 90만 명이다라고 해서 킬링 필드라고 했어요. 네. 예, 최대 90만 명이다. 그러면은 2달하고 15일 사이에 23만 명 가까이 죽은 이거는 그 캄보디아보다 더한 킬링 필드예요. 미국 가만히 있었어요? 미국이 조장했죠. 조장했어? 조장을 바로 했다고요? 제가 전에 늘 마르고 닳도록 설명하는 그 제임스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이 네. 네, 계속 나오네 제임스 하우스만. 제임스 하우스만이 따라 내려가면서 학살을 명령하는 거죠. 와. 따라 내려가면서 학살을 명령하는 거죠. 이참에 막 빨갱이들 그냥 싹 다 쓸어버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당시에 미국도 그렇게 쓸었어요? 자기들?
미국이 자기네들이 쓸었냐고요? 네, 자기네들 나라. 자기네들 나라는 1957년까지 메카시즘 선풍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불기는 불었습니다. 1945년 이후에 그 메카시즘이 그 미국의 상원 의원 앤드루 메카시에 의해 광풍이 불었죠. 네.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바람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타고 와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이라고 하는 이 당시 1950년에는 30살이죠. 32살이지 얘가. 46년도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가 28살이니까. 이건 정말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만약 살아 있다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시민운동가도 될 수 있고 풀뿌리 운동가도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아무 죄도 없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끝으로 지금 한 두어 분이 계속해서 지금 댓글을 달고 있어서 23만 근거 있냐 너. 지금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 근거로 갑니다. 그 근거는 학계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30만 명입니다. 학계는 30만을 주장하고 있고, 학계에서 주장하는 게 30만인데 제가 23만이면 많이 봐준 거죠. 23만이라는 자료의 근거가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제가 다 판단한 결과 저도 판단을 한 거죠.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는데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판단이 그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학계가 30만 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보면서 30만 명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20만도 끔찍하죠. 23만 명만 해도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문제인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최용님 부들부들 콧바람이 마이크에 대고 막. 근데 사실 이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큰 일에 비해서는 이게 알려진 게 없으니까 나는 그게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역사의 기록을 없애면 상당 기간은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 같은 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용기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킬링 필드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 진상 규명과 함께 이런 거를 자꾸 은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 냄새 나는 걸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더 강력하게 치고 오릅니다.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그리고 보도 연맹 사건, 요거 오늘부로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백이성 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